그러면 이어서 마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줄게요. 위쪽에 파일을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눌러서 새롭게 문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위쪽에 웹 부분에 가보시면요, 웹 일반 크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거 안 보이시면 사전 설정 모두 보기 탭을 선택해서 숨겨져 있던 메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웹 일반 크기로 선택하시고 여기다가는 마스크라고 적어볼까요? 마스크. 아래쪽은 우리가 지금 선택한 크기가 그대로 들어왔고요. 아트보드는 일단 체크를 해제해 줄게요. 해상도 72에 색상 모드는 RGB, 그리고 배경을 흰색으로 두시면 만들기를 했을 때 저랑 똑같이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보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창으로 나온 이유는 위쪽에 편집의 환경 설정 부분에서 일반 갔을 때요, 작업 영역에서 탭으로 문서 열기가 해제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은 편하신 설정으로 이 탭을 활성화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끄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열 때는 이렇게 옆에 새로운 탭으로 열릴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알아볼 마스크는 레이어 마스크와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자, 먼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레이어 마스크 색깔이 흰색일 땐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검정색이면 안 보이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제를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이 동그라미를 눌러서 단색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단색은 배경을 만들 때 흔히 사용하는 한 가지 색깔로 채우는 그런 기능이에요. 현재는 흰색이지만 새롭게 만들 것도 흰색이죠? 우리는 색깔을 넣어주고 싶으니까 이 슬라이드를 먼저 움직이시고 내가 원하는 색깔 찾으시면은 왼쪽 편에서 채도를 이렇게 정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파란색 배경이 만들어졌죠?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바로 이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네,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파란색 배경이 통째로 보인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레이어 마스크를 브러쉬 같은 걸로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자, 제가 계속 칠할 때마다 검정색이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 레이어 마스크에서요. 이 검정색이 바로 안 보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파란색이 안 보이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했을 때 원본과 레이어 마스크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선택하는 게 초보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구 상자의 아래쪽에 보시면요, 컬러 팔레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원본을 선택했을 때는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레이어 마스크는 검정색과 흰색으로만 표현된다는 거, 이걸 힌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를 도대체 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현재 레이어 마스크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레이어가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브러쉬를 다시 선택하고 이 색깔을 바꿔주게 되면 흰색으로 됐죠? 흰색으로 브러쉬를 칠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검정색이었던 부분을 흰색으로 돌리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본에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이게 혹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V를 눌러서 이 이동도구 툴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동도구라고 써져 있잖아요. V라고 되어 있는 게 단축키입니다. 근데 혹시 단축키가 안 먹으면 한영키가 눌려있진 않은지, 제가 만약에 한글일 때는 왼쪽 편에 이렇게 타이핑이 한글로 나오면서 어떤 단축키도 먹지 않게 돼요. 하지만 한영키를 다시 눌러주시고 영문일 때는 단축키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노트북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원본 이 이미지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지금 이 레이어 마스크는 검정색은 이 원본의 나머지 부분을 안 보이게 하고요, 흰색 부분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나타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와 같은 아주 재미있는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창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우리 탐색기 창에 있던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건데,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파일에서 열기를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고요. 직접 이 탐색기 창에서 선택을 하고 끌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 놓을 때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파일을 이렇게 끌어 갖고 오는데 현재 열려있는 창의 중간에다 놓게 되면
열려있는 창 가운데 열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탐색기 창에서 선택을 하고 위쪽에 이 창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게 되면요. 새롭게 창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빈 공간에 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창이 열렸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 영역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튜브만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구 상자에서 빠른 선택 도구를 통해서 현재는 브러쉬가 너무 작죠?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단축키는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져요. 이 상태로 클릭하고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제 선택이 됐죠? 우리 레이어 마스크 씌우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네모에 동그라미가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부분 외에는 나머진 다 가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편집에 자유 변형 툴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선택한 레이어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확장돼서 나오는 거는 가려지기 전 원래 사이즈가 선택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가운데 쪽으로 위치가 되죠. 엔터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미지를 복제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잡고 아래쪽에 플러스에다 갖다 놓으면 복제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똑같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편집의 자유 변형 툴이에요. 컨트롤 T. 그래서 쉬프트를 눌러주시고 움직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위쪽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세로로 뒤집기 눌러주시면요. 거울에 비친 것 같이 이 C가 반대편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시 Shift 누르고 아래쪽에 이 끝단을 맞춰줍니다. 이렇게요. 엔터 치시면은 그림자 만들 준비가 된 거고요. 지금 뒷 배경이 없어서 조금 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을 만들어 보죠.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방금 했던 대로 단색 지우기 눌러주시면요. 왼쪽 위로 쭉 올리시면 FFFF 요게 바로 흰색에 대한 컬러 코드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얘는 배경이 될 거니까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주시면 파란색 두 줄이 나오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떼주시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모를 때는 왼쪽에 눈을 껐다 켜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위쪽이구나. 이게 아래쪽이구나. 그런데 현재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있잖아요.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여기서 똑같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라 벡터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범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휴지통에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폴더 버튼이 있습니다. 새 그룹을 만드는 버튼인데요. 이걸 눌러서 이 그룹 안에다가 이 레이어를 이렇게 네모난 표시가 나올 때 놔주시면은 안쪽으로 지금 들여쓰기가 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룹에다가 다시 한번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레이어 마스크가 생겼죠? 여기다가는 브러쉬로 똑같이 검정색으로 지워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재밌는 효과를 응용해 볼게요. 자, 마스크 부분 다시 가볼게요. 이 창을 눌러서 이 부분에 눈은 가려주시고 배경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는 하나의 색상에서 다음 색상으로 가는데 그 중간 과정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면은 위쪽에 그라디언트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의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아니면 색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검정과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레이어 마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본으로 되어 있는 흰색과 검정인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검정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라디언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테지만 혹시 안 되어 있다면 화살표를 눌러서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화살표를 펼쳐 주시고요. 그래서 흰색과 검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클릭한 상태로 쭉 내가 점진적으로 색깔을 바꾸고 싶은 정도를 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길게 빼니까
흰색에서, 지금 위쪽에 흰색이잖아요. 시작하는 데가 흰색에서 검정으로 가면서 그 중간지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해볼까요? 반전 눌러주시면 반대로 됩니다.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죠? 클릭하고 이렇게 쭉 빼주시면은 검정에서 흰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다시 흰색에서 검정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중간 지대가 바로 그림자가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와볼게요. 프로덕츠 이 창으로 오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고 우리의 그룹에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죠. 현재는 흰색이에요. 흰색이란 얘기는 현재 다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보이는 부분, 우리 그림자가 가까이 있을 때 잘 보이고 진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그룹 부분에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시작점은 흰색이었으니까 아래로 쭉 빼주시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확인해 봤을 때 자, 위쪽에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인 이 부분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으로 적용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이 마스크가 적용된 레이어가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검정색일 때는 안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대 일부러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가는 점진적인 단계를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완료가 됐으면 위쪽에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위쪽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자 효과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림자 효과라고 이름 적어주시고 파일 형식은 그대로 포토샵 두신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위쪽에 창 자체가 그림자 효과라는 포토샵 다큐멘트 PSD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은 닫아줘도 되겠죠? 마스크도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저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노트북도 좀 닫아줄게요.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쪽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은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웹부분에 아래쪽에 있는 이 사용자 정의 1366에 방금 이용했던 그 창 사이즈를 만들게요. 나머진 그대로 두시고 여기다가만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장할 때 편합니다. 지금 당장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아트보드 해제 아래쪽은 색상 모드 RGB 배경 흰색으로 해서 만들기 눌러주시면 문서가 만들어졌죠. 자, 지금 상태에서 알파벳 D를 누르면 자, 이 부분 여기 컬러 팔레트 부분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안 바뀌는 이유는 한영키가 눌려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한영키 한번 눌러주시고 알파벳 D 눌러주시면 앞쪽은 검정색 뒤쪽은 흰색으로 기본 상태가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모양의 이 모양은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들의 이미지를 끼워 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중에 풍경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 풍경 사진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문서 내에 가져와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은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에다가 글자를 써볼게요. 자, 여기에 문자 도구 T라고 되어 있는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위쪽에 글자의 크기만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250이라고 적고 이런 단위 같은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PT 이런 거 안 쓰시고 그냥 25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은 250포인트짜리 글자를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글꼴이 있는데 저는 도둠체로 기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위에 커서를 대시고 클릭하시면은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풍경 사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적고 나서 위쪽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글자가 써졌고요. 다시 한번 이동 도구로 와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은 자유 변형 툴이 됩니다. 이미지의 가운데에 위치하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거나 위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치가 완료됐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일단 들어갈 이미지가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풍경사진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위쪽으로 쭉 당겨주시면은 파란색으로 두 줄이 나와요. 마우스를 놔주시면 글자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눈을 껐다 켜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지 레이어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주면 글자 안에 이미지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들어간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이미지가 선택이 된 상태로 마찬가지로 편집에 있는 자유변형 컨트롤 T죠. 이걸 눌러서 이곳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셔도 돼요. 아니면 늘리면서 Alt 키를 눌러주시면 사방으로 커지게 됩니다. 줄어들게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 키 눌러주시면 사이즈 조절도 완료가 됐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조금 글자가 밋밋하게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FX 부분을 보시면은 혼합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메뉴로 들어가서 미리 보기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이 미리 보기 창 활성화되고 이곳이 바로 우리의 효과를 적용할 때 어떻게 보일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첫 번째로 경사와 엠보스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입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또 아래쪽에 드롭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림자를 넣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드롭 섀도우 부분의 불투명도를 여기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림자가 진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진해졌죠? 한 50에서 60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는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얼만큼 떨어뜨려서 만들지 나타내게 됩니다. 스프레드도 조금 조절해 보시고요. 크기도 조절해 보시면은 그림자를 조금 더 퍼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현재 우리가 적용한 효과가 이렇게 아래쪽에 어떤 효과들이 적용이 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경사와 엠보스의 눈을 가려주면은 아, 이게 경사와 엠보스 효과구나. 또 그림자 효과에 눈을 껐다 켜보면은 아, 이게 그림자 효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실 때는 해당 효과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알아봤는데요. 저장도 해줘야 되겠죠? 이쪽에 파일에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시면은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 나오고 클리핑 마스크라고 자동으로 되어 있죠? 저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미지에서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 같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이미지 중에 보츠라고 써져 있는 JPG 파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탐색기 창에서 클릭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위쪽에 빈 공간에 복사라고 나올 때 마우스를 떼주시게 되면요. 해당 파일의 사이즈대로 창이 열리게 돼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필요 없으니까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자, bots.jpg라는 이미지로 열렸고요. 먼저 이미지를 보시면 저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보트 빼고는 나머지 보트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대로 작업하기에는 좀 눈도 아프고 정확하게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 도구 상자에 줌 툴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는 기능이거든요. 이 줌 툴로 선택을 하시면 플러스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하시면은 조금 확대가 되고요. 또 한 번 클릭하면은 두 번 확대가 되겠죠. 위쪽에 창 부분에 보시면 몇 퍼센트 비율로 확대가 되는지도 나옵니다. 반대로 현재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때는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줌 툴인 상태에서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축소되는 과정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핸드 툴이 되거든요. 자, 여기 있는 핸드 툴이랑 똑같은 건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을 때 클릭하고 옮겨주시면 시선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이동 도구 바로 아래쪽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이 주변부까지 같이 선택을 하시면 해당 부분이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위쪽에 편집의 7 부분을 눌러서 바로 이 부분을 내용 인식으로 메뉴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을 인식해서 이 부분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작업이 끝났으면은 반짝거리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 부분으로 가서 선택 해제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또 한번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네모온 모양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네모나게 선택해도 크게 무방하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편집의 7 부분으로 가서요. 똑같이 내용 인식 해주시면은 또 사라졌죠.
두 번째로 선택의 선택 해제. 단축키로는 컨트롤 D네요. 요거 눌러주시고. 우리가 확대가 된 상태에서 축소를 하지 마시고 아예 컨트롤 숫자 0을 눌러주시면요. 전체 화면 모드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Z를 누르면 줌툴이 되는데 이 줌툴이 안 먹을 때는 항상 한영키가 눌려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Z 눌러서 줌툴로 이 부분을 또 당겨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또 옮겨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올가미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나 이 부분이 필요 없어. 딱 이 사람 부분만 선택하지 마시고 주변까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이 주변 환경까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똑같이 편집의 아래쪽에 7 눌러서 내용 인식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됐죠? 컨트롤 D 하면 선택 해제가 됐고 또 컨트롤 숫자 0 위쪽에 있는 숫자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 마지막 선택하시면 되죠? Z 눌러서 줌툴로 당겨주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옮겨주신 다음에 여기도 여기 라소 툴,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뭐 이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빠른 선택 도구도 있고 개체 선택 도구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해당 크기만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올가미 툴로 이렇게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편집, 아래쪽 7 눌러서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메뉴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컨트롤 D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숫자 0 눌러주시면 다시 100% 비율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 빼고 필요 없던 부분들을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없앨 수 있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